평상시 대비 한 반 정도 줄은 상태고요. 확연히 줄었어요. 만약에 이런 수준으로 계속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지 않으면 1조 700억 원 정도의 관광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감염병이라는 상황이 그거 하나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마스크하고 손세정제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학교에 보급을 할 계획이고, 투트랙이라는 것은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하고 또 경제는 경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투트랙인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빠른 확산으로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멈춰버렸는데요.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사회 운영 전반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몰고 온 후폭풍. 쏟아지는 대책 속에서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 확진자는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는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 이어 사상 세 번째로 감염병 최고 경보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했는데요. 강원도에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은 불안함과 불편함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마비돼 버렸는데요. 특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경제 부분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또 이런 위기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전통시장인데요. 전통시장이 이제 62개고요. 이제 5일장이 지금 45개 중에 24개가 그 무한정 지금 무기한 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들은 뭐 매출이 70%에서 근 100%까지도 지금 매출 감소가 됐다. 유동 인구가 없으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외출이나 약속 등이 자제되고 있는 상황. 요식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픈한 지 이제 한 3년 차가 넘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중에서도 이제 이 시기가 지금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매출적으로나 봤을 때도 그렇고 거리에 이제 도로변에 이제 차가 다니는 이제 차량 대수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확연히 줄었어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저희 피트니스 업계 종사자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 수도 보시다시피 평상시 대비 한 반 정도 줄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등록 문의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권고지만 자발적으로 지난주 한 주 문을 닫았고요. 생계가 달린 자영업자이기에 하염없이 문을 닫을 수도 없는데요. 매일 헬스장 내부와 운동기구를 소독하고 있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큰 부담입니다.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것도 다 저희가 회원들 건강 위해서 자비로 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평상시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지원을 조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당장 월세 내기에도 어려운 자영업자들, 방역물품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더구나 코로나19 여파로 축제나 행사가 모두 취소돼 상인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저희가 바라건대는 이제 날이 풀리면서 한 4, 5월쯤에 이러한 상황이 좀 진정이 된다라고 보면 그간에 준비했던 상황들을 빠르게 이제 시행을 해서 좀 시장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예. 그렇다면 강원 경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원도의 주요 관광지 관광객이 40% 이상 감소했다라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준으로 계속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지 않으면 저희 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강원도는 약 1조 700억 원 정도의 관광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생산 유발액은 1조 9,377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8,420억 원, 고용 유발 인원은 8,204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업의 근간은 관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사태로 여행이나 숙박, 문화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강원 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외 단체 같은 경우에도 취소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국내 여행객들 같은 경우도 취소 문의도 많이 오고 취소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길, 바닷길도 다 막혔습니다. 구행버스 운행 중단은 물론 KTX와 크루즈선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요. 특히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생항공사 플라이강원은 국제선 취항이 중단되고 국내선도 감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자세한 내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돼 전 직원이 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촬영 협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라는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주체들이 불안 심리를 가지게 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보건 안전이 확보가 돼야 불안 심리가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텅 비어버린 도시, 사람들 간의 교류가 끊긴 도시는 전쟁의 폐허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 우려로 교육계에도 후폭풍이 몰아쳤는데요.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학부모들을 위한 또 다른 대책으로 긴급 돌봄 체계가 마련됐는데요. 교육부의 유례없는 개학 연기에 학부모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긴급 돌봄 운영은 신입생하고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요청이 있거나 또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직원들이 합의가 가능하다면 연장 돌봄도 가능하게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 비상대응 체계를 살펴보면 전담 인력과 지원 인력을 두어 학생 돌봄 및 건강관리, 방역 소독 지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협력기관을 구성해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크지만 정부를 믿고 긴급 돌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과연 긴급 돌봄의 사각지대는 없을까요? 춘천시 신동에 사는 6살 시윤이 아빠 방승직 씨. 맞벌이 가정에게 개학 연기는 큰 어려움인데요. 첫 일주일은 부부가 연차를 내서 가정 보육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긴급 돌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안 보낼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할 텐데 일주일 넘게 아이가 집에만 있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유치원도 가고 싶다 그러기도 하고 저도 또 업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일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소독하고 들어가자. 긴급 돌봄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요. 교실 소독 및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는데 그 인터넷이라든가 SNS 등에서 떠도는 그 가짜 뉴스들이 사실 너무나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출처가 불분명한.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해주셔가지고 학부모나 모든 사람들에게 좀 신속하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좀 덜 수 있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더욱 불안한 학부모들.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제어 장치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부의 긴급 돌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생 초기 참여율은 36.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는데요. 모쪼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개학을 하기 전에 학교에 관한 방역이나 소독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방과후학교나 이런 이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강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발열 체크 또는 이제 소독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는 항상 저희가 늘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고 선생님들도 역시 그 지속적인 위생교육 통해서 학생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개학이 연기된 만큼 개학 이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한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사태인 만큼 교육부 차원의 전체 학사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개학이 연기되는 또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학을 줄이자는 의견이 지금 이제 교육부 입장인데 방학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수업 일수와 또 최소 수업 시수를 함께 줄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개학 연기와 방학 축소만으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각 학교마다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파생될 수 있는데요.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계속 지금 상황이 이제 개학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감염증 추이도 지켜보고 지금 두 개의 일을 이제 병행하고 있고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명확한 지침 없이 개학만 연장된 상황. 개학 이후 각 학교마다 계획이 다르거나 대책이 없어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위생용품이나 뭐 그런 방역용품이 좀 잘 구비돼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잘 모르겠는데. 고 선생님, 우리 돌봄 마스크 소독제 다 어디서 하죠? 그렇게 애들을 전교생을 뭐 며칠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학교만 그런지 다른 학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없이 우리는 황사를 대비해서 미리 전년도에 이렇게 미리 비축을 해놓은 게 이제 이게 또 장기화되면은 어떤 학교도 아마 이게 손소독제나 마스크 이런 건 부족하겠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사각지대. 아직까지 개학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침이 없다는 건데요. 만약 이런 상태로 개학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긴급 돌봄과 관련해서도 빈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제 국공립이나 공립이나 시립 같은 경우는 지원 시설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는 영아 선생님들에게는 80%가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르는 인원 충당이랑 비율을 따져보면 저희랑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지금 민간 가정에서는 이 정원수에 비례했을 때 보면은 정말 50%, 30-40%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지원이 되니까 이 원장님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위기마다 미지원 시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부담이 가중될 경우 휴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들으셔서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정말 그 어려운 거를 그냥 예전에 했던 사람이 아닌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몇 사람들과 함께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 실전에서 뛰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조금 감당해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임시 폐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펼쳐지면서 일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숨은 노력들, 시사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거운 방역복을 입고 하루 종일 소독에 매달리고 누군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진자일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와 대면하며 상담 및 진료, 검체 채취 등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진짜 너무 힘들고 의욕도 안 생기고 물품도 없고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밑에 대구는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전쟁터라고 그러고 혼자 20명씩 보는데 그게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라에서는 검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점점 지쳐가는 의료진들. 하지만 응원과 용기를 주는 시민들이 있기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원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투트랙이라는 것은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하고 또 경제는 경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투트랙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트랙이 이제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지금 아직은 이 코로나19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이 관광 활성화 대책을 지금 하기는 그렇고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1단계로 하고 또 그 이후에 코로나가 잦아드는 걸 봐서 2단계를 또 추진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강원도는 이른바 투트랙 대책으로 방역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인데요. 경제 부분 1단계는 임대료 인하 동참 캠페인, 전자상품권 발행, 2단계는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입니다. 방역의 경우는 지자체마다 방역팀을 운영해 지역 곳곳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내 확진자 29명 중 17명으로 최다 확진자가 포진해 있는 원주시의 경우는 방역팀을 3개조로 나눠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다음 날인 촬영 당시 종교시설을 집중 방역하고 있었습니다. 확진 환자가 동선을 따라서 일단 확진 환자의 거주 지역을 방역을 하고요. 그분들의 이제 동선을 따라서 방역을 하고 또 그분들과의 접촉자가 계셨던 분들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중이 많이 모이시는 곳이나 또 공공장소, 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노력이기에 오늘도 방역 차량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도, 민, 관, 합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투트랙 정책 현실화를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상황을 조금 봐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수도권에 가서 관광객 유치 홍보 활동도 하고 전통시장에서 어떤 왁자지껄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빅세일 행사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개최해서 소비 심리도 회복을 하고 또 일지에서 사람도 많이 좀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대책을 준비를 지금 해놓고. 춘천의 한 대학교 앞. 개강을 맞아 한창 활기가 넘쳐야 할 때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주변 상가들은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기 대학가고 거의 다 서울 경기 지역 애들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 방학 지나고 개강을 하면 애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 개강이 늦춰지니까 아예 없죠. 그냥 버티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될 때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에 한 팀 받기도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최근 희망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착한 임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개강도 연기됐으니까 어려우시니까 20% DC에서 3월달, 4월달, 5월달 입금하세요. 이렇게 딱 왔더라고요. 힘내시라고. 금전적인 것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그런 걸 느끼죠. 그래도 세입자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나마 장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고맙죠. 저도 업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분들은 저보다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그냥 힘든 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더욱 힘겹기만 한데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오브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하루 판매량이 정해져 있어 금세 매진되거나 힘든 사정으로 줄조차 설 수 없는 사람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자 도내 곳곳에서도 마스크 기부와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춘천시 한 봉사단체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시려고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서서 기다리시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계시면은 저희가 만들어서 이거를 제공해드리면 그분들이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하셨으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 필터를 포함한 면 마스크 1000개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런 나눔의 움직임은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한테 갈지는 모르지만 그걸 받아 쓰시는 분들이 우리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그 마음 이해해 주시고 잘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그분들이 이렇게 이런 난국을 잘 타개하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민간 차원의 노력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로 많이 잘 지켜서 사람들이 더 많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빨리 해결이 돼서 저희 좀 빨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단 감염의 우려로 공공시설이 임시 폐쇄되자 매주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 식료품을 배달하기로 한 것인데요.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하고 일주일 동안은 도시락 배달 어르신들도 다 이제 간편식으로 대체식으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집에서 거동이 어려우신 도시락을 받았던 분들은 가사 활동이 다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매일매일 완전식으로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다시 배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대신 도시락 배달과 식료품 배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공백 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깥 고기만 좀 심으면 좋은데 그것도 쉬지 못하고 맨날 계속해서 아주 집이 있으니까 아주 감사하고 진짜 죽지 못해서 하는데 그래도 복지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점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경우에 더욱 치명적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심리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 잡아드리고 싶은데 만지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얼굴 대면해서 말씀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걱정이 돼서 저도 어르신 걱정되고 어르신도 제가 걱정이 되니까 외출 안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좀 많이 걱정돼요. 건강이라든지. 그래서 한 번 물어볼 거 두 번 물어보고 그래서 안부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는 편이에요. 이번 사태로 저소득 노년층의 생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노인 일자리 사업장이 줄줄이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강원도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노인 일자리 사업단 533개 중 506개가 중단돼 약 4만 6천여 명이 고용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건 취약계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피해도 많고 또 걱정도 이제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이미 시행하기도 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또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딱 하나예요. 코로나를 빨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 외엔 어떤 필요 없어요. 장사 입장에서 손님이 들어와야 되니까 손님이 들어오려면 코로나가 진정돼야 되니까 어떤 수를 하든 간에 빨리 코로나를 빨리 진정시켜주는 거죠. 좀 빨리 끝나서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복지관 좀 많이 이용하셔서 다시 좀 활기차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있고 말로 다하지 못할 어려운 사정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민관이 한마음으로 위기를 뛰어넘고 다시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도민 모두가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시사큐, 앞으로도 저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